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작년부터 부쩍 그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매장 나가보시면 이거 페트병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든 플리스 자켓입니다.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활용품에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더해서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한다는데요. 요게 요즘 또 트렌드입니다. 해서 주식시장에서도 요 업사이클링 관련 업종의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대체 업사이클링이 뭐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지구의 날을 맞아서 업사이클링 전문 사회적 기업 터치 포 굿 박인희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사 이름이 터치 포 굿. 그러면 좋은 걸 위한 터치인가요? 아,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터치가 이제 손길을 이제 터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네. 저희가 뭐 굿이 좋은 상품, 이제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의미 있어서 저희가 이제 터치할 때마다 좋은 쓰임 있는 물건을 만든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착한 손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업사이클링은 사실 익숙치 않다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리사이클링이라는 건 재활용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업사이클링 이게 뭔가요? 리사이클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디자인이나 기술을 더해서 기존에 있던 리사이클의 제품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좀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치를 좀 더 높인다. 단순히 재활용품을 어떤 원재료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2008년부터 재활용 전문 기업에 몸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왜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박미연 대표님이랑 같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동아리 모임에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과를 전공했고 약간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 이제 제가 10년, 20년 직업을 선택했을 때 스스로 조금 가치 있거나 스스로 좀 사회에 좀 변화를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2021년에 업사이클링까지 그러면 2008년에 시작하셔서 지금 13년 동안 관련 업계 변화를 보신 건데 그동안 많이 달라졌어요? 네. 많이 변화들이 있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업사이클이랑 말도 저희가 이제 많이 활동할 때 홍보를 했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하는데 돈을 주고 내가 이 물건을 왜 사야 되냐라는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큰 거를 왜 돈 주고 사야 되냐. 네네. 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활동하는데 더 가치를 하고 의미를 많이 부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뭐 아이디어도 많이 제보를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의 활동들이나 다른 이런 업사이클 관련 단체를 활동하는 이런 SNS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뭐 제 아까 말씀하신 그 페트병을 활용해서 섬유를 뽑아내서 이제 의류나 뭐 이제 가방이나 이렇게 제작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제품들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유튜브로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가방이죠. 네, 이건 가방이고 저희가 이제 5년의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이제 선거할 때 이제 공약을 이제 실천을 이제 현수막들을 재활용을 하겠다는 이제 의미를 좀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던 가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선거 때 사용했던 가방을 만들었고 여기에 시민분들이 펀딩을 해가지고 저희가 끝난 후 다시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는 형태로 펀딩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 현수막들이 폐기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게 이제 캠페인 형태로 진행한 상품,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짐이 많으셨군요. 네. 옆에 있는 다른 것도 몇 개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페트병 섬유를 활용해서 만든 이제 코알라 담요고요. 곰돌이 같은데요? 이 코알라고 저희 2019년도에 호주 산불이 좀 심했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의미나 이런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펼치면 담요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빠르게 보여드리면
그때 산불이 났을 때 그 화염 속에 있는 코알라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고 구하자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상품이네요. 네, 그렇게 만든 상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굿즈 포굿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이건 오리 담요라고 해서 네, 오리 자켓을 벗으면 그 친구는 뭘로 변신합니까? 얘도 똑같이 담요의 형태인데요. 요 아래 We Make You Warm이라는 메시지를 해서 저희가 오리털을 사지 말고 이제 그냥 담요로 이 페플러스 섬유 담요로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나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상품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의미를 조금 더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미에다가 재미까지 더하신 건데 실제로 오리털 채취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물들을 괴롭히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영상 보시고 가슴 아파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의미 있는 활동도 하게 된다는 건데 의미는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네. 생수병이 옷이 되는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생수병이 어떻게 옷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생수병을 저희가 이제 생수병을 수거해서 깨끗이 씻어 수거한 다음에 이 페트병을 분쇄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잘한 이렇게 분쇄해서 조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조각들을 녹여가지고 실을 뽑아내고 그 실을 다시 이제 재직을 하면 이제 이런 다양한 재질의 원단들로 재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원단을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재봉을 하고 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국내 프로야구 팀의 그 의복으로 거듭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SK 와이번스에서 이제 국가대표팀 사라진 유니폼 팀이네요, 이제. 네. 유니폼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점점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하고 네. 국내에서도 생산하는 업체들 많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뭐 의류도 적용하고 뭐 가방도 제작도 하고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착한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요. 그 SK 와이번스 이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 팀입니다만 선수복도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마침 재보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폐현수막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18억 개가 깔렸다. 12,720개가 깔리고 18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작비로. 그러면 이걸 폐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분리수거, 이게 분리수거장 가보면은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배달 포장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이 빨간 거에 국물 묻으면 못 써요 해서 막 설거지해서 내놓는데 대부분은 태워버리거나 소각하거나 아니면 매장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안에 음식물이 들어간 보통 이제 수거하는 걸 저도 예전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뭐 안에 꽁초를 버리거나 뭐 음료를 잔여를 그냥 남은 채로 버리거나 하면 세척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안에 깨끗하게 다 이제 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도 세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사람들이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그 경제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 측면들도 있어서 그렇게 조금 많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 말부터 이제 그 페트병도 이제 비닐도 분리 배출하는 이런 게 이제 도입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조금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태울 때도 공기가 나빠지고 뭐 탄소 배출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게 제일 큰 답이잖아요.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래서 류준열 배우가 홍보했던 용기해 이런 것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류준열 배우 북극곰의 친구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빙산이 녹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용기해는 뭐예요? 용기해는 저희가 이제 매장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갈 수 용기를 가져가서 그 일반 플라스틱을 이제 폐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가지고 있는 용기에 담아가지고 오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도 이제 이게 비슷하게 작년에 서울시 도시전환 앱이라는 이제 리빙랩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신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용기를 들고 가서 담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가게에서 혹시나 불편해하실까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에 참여하고 싶은 가게 분들한테 이제 원하신 분들한테 이 스티커를 드리고 저희 이제 SNS나 뭐 페이스북 계정에 요 가게들은 편하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서로 홍보를 해줘서 지역 분들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안내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이 되게 예쁘네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가서 동태찌개 이런 거 포장해 올 때 어차피 집에 가서 찌개 그 냄비에다 다시 넣어서 한번 끓여야 되는데 냄비 들고 가서 받아가세요 이런 거잖아요. 여기 디자인이 되게 예쁩니다. 편하게 내미세요. 용기에 담아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유튜브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디자인은 혹시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활동한 디자이너랑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구성원 분들이랑 투표를 해가지고 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카피, 용기해 이런 거 참 와닿는데요. 참 이게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하고 그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에요. 앞서서 말한 그 양털 플리스 재킷 같은 것들도 보면 페트병 섬유를 재활용해서 만든 거 값이 더 비쌉니다. 근데 이럴 때 내가 의미는 알겠는데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조금 더 저렴한 걸 찾게 된다.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옆구리를 찔러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근데 이제 그런 반응은 조금 당연하다고 좀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옆구리를 찌른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게 폐기되는 가정들의 굉장히 에너지와 어쨌든 경제적인 비용들이 투입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비용을 떠나서 그 환경적인 피해가 결국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이제 업사이클링 환경적인 제품들이 조금 덜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규모의 경제가 좀 커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활용하고 찾기 시작하면 수량도 좀 대량화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비용들도 좀 어떤 상품들은 단가를 좀 저렴하게 이제 낮출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 제품을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고 빨리 폐기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제품을 살 때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한번 권해본다면 10% 정도 만약에 물건값이 차이가 난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플리스 자켓은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브랜드 가격에 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그 사회적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애들이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조금 더 아토피 같은 걸 피해갈 수 있고 조금 더 마스크를 덜 쓰고 살 수 있다면 지금 투자하는 게 적게 투자해서 많이 남기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지금 뭐 반응이 뜨겁네요. 0829님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드는 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예뻤습니다. 요즘 원두커피 포장지로 가방 일부분을 장식해 만드는 거 봤는데 요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9459님 오늘 지구의 날 소등 행사 아시죠?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모든 등을 끄는 건데요. 딱 10분이라도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리스토어 디 얼스인가요? 오늘 하고 있는 그 행사가 지구를 좀 쉬게 해주고 재충전하게 해주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8799님 터치포그 회사 너무 훌륭한 회사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재미와 의미를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업사이클링 제품을 통해서 나의 신념을 드러내겠다. 미닝아웃을 한다. 이런 분들이 사실 SNS에 보면 20, 30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MZ세대가 그래서 열광하는 한 브랜드를 보면 트럭에 방수포를 뜯어서 만든 가방이 꽤 고가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데 이런 것들을 MZ세대가 특별히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브랜드도 저희가 처음 이제 회사 시작할 때 되게 많이 찾아보고
좋은 점들을 찾아봤던 사례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트럭 방수천이라는 어쨌든 이것도 폐기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인지시킬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아까 얘기해 주신 MZ 세대들 자체가 되게 환경에 대한 이런 활동, 공익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힙하다라는 걸로 접근하고 있는데 의미와 아마 디자인과 이런 동시를 다 추구하는 세대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세대들이 이제 많이 동참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도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MZ세대 분들이 저희 제품들을 좀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기업, 착한 가게는 돈줄을 내준다 하는 게 요즘 MZ세대의 가치 있는 소비인데 요게 미국에서는 식품업계에서도 버려지는 식품 이거 업사이클링하자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제품을 위주로 하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살펴보면은 되게 업사이클이랑 접목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빵을 많이 주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만드는 과정이 사실 이제 화학물질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이런 아까 말한 에너지나 비용이나 이런 투자들이 많이 돼서 사실 거기를 이제 소비하고 남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제 예전에는 음식을 나눔을 하기나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어떤 그래요. 과거에는 푸드뱅크 같은 형태로 돈을 받지 않고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갔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저소득층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이 식품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요? 네, 아예 뭔가 기술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다른 어떤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설명을 조금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어떤 비타민 C를 만든다는 이런 기사들도 봤었거든요. 뭔가를 추출해내서 이거를 그 2차 상품으로 만들어낸다는 말씀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리사이클 혹은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매년 지금 현재 저희도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대략 지금 100개에서 200개 정도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이나 대구, 이제 경기도 쪽에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제주도나 충남 지역에서도 조금씩 활동하는 추세들인데 아직은 이제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재는 섬유 쪽에 좀 많이 이제 제품을 많이 만드는 곳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목재라든지 이제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소재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ESG 경영이라는 게 요즘에 화두잖아요. 사실 ESG 환경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에 투명한 책임 경영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요새 기업들이 ESG만 붙여놓으면은 결제는 프리패스다 할 정도로 이게 유행이란 말이죠. 요거 관련한 지원이나 프로그램도 많습니까? 네. 지금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나오는 폐 소재들, 폐 자재들을 활용해가지고 임직원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원하는 형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어떤 환경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조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으로 어떤 내가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제 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이런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큰맘 먹지 않아도 일단 좀 해볼 수 있는 업사이클링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일단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아까 말한 그 분리배출을 잘 실천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 이런 게 업사이클이나 환경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저희가 폐플라스틱으로 어떤 이런 실제로 배달 용기나 이런 것도 모아가지고 이런 상품들 직접 찍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사용하는 플라스틱 경우는 회사에 가져와서 그걸 이제 재료로 할 수 있게 회사에다가 전달한다든지 이런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좀 바꿔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해볼 게 참 많은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링 전문 사회적 기업 터치 포 굿 박인희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